반도체 장비 1등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절대 강자, 증착 공정의 왕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시가 공정의 강자 랩리서치에게 시가총액을 역전당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산업의 판 전체가 뒤집히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AI가 반도체 시장의 모든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AI 이야기입니다. AI가 그림을 그려주고 코딩을 대신해주고 심지어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AI의 뇌, 즉 반도체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전혀 따라가질 못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엔비디아 GPU를 사려고 줄을 섭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구조적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모든 투자의 기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가 촉발한 반도체 울트라 슈퍼사이클의 본질을 완벽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반도체 산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반도체 좋은 거 누가 몰라? 지금 많이 올랐잖아? 바닥에 있는 섹터 알려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반도체는 지금 함부로 고점이다, 높다, 단정 짓기에는 이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도체 섹터가 만약 차트상 향후 눌림목이 나온다면 자신있게 매매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개념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첫째 GPU입니다.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 원래는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던 칩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 개의 단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병렬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AI가 딱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GPU가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걸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죠. 둘째는 HBM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 역폭 메모리. 쉽게 말해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똑한 두뇌인 GPU가 미친 속도로 일하려면 옆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가져다주는 비서가 필요합니다. 그 비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BM입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KTX처럼 엄청나게 넓고 빠르다고 해서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과 추론입니다. AI는 두 단계로 일합니다. 먼저 개발 단계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먹고 똑똑해지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챗GPT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의 모든 글을 읽게 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학습이 끝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 즉 질문에 답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를 추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AI 시장의 무게중심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영상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왜 공급 부족이 필연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입니다. 시장의 기준점인 엔비디아 GPU 출하량을 보죠. 2025년 1월까지 시장에 풀린 GPU는 총 357만 개였고요. 2026년 1월까지는 491만 개, 2027년에는 510만 개가 풀릴 겁니다. 매년 꾸준히 늘어나긴 합니다. 전체 AI의 연산 능력을 토큰, 즉 AI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로 환산해보면 공급량은 매년 약 2.7배씩 증가합니다. 칩 성능이 좋아지는 것까지 다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어떻죠?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26년까지 AI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는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8.1배 급증할 겁니다. 공급은 2.7배 늘어나는데 수요는 8.1배 늘어납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수요가 폭발할까요?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AI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나를 대신해 코딩을 하고 리포트를 써주는 AI 비서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 즉 토큰 사용량이 이전보다 3.7배 급증했습니다. 둘째, 확장된 사고 기술 때문입니다. AI가 더 길고 깊이 있는 답변을 생성하게 되면서 한번 질문할 때 뱉어내는 데이터의 양이 4배 폭증했습니다.
셋째, 이미지 비디오 생성 AI의 등장입니다. GPT-4가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소라가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기존 텍스트 AI가 쓰던 처리량의 50%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수요가 생겼습니다. 텍스트보다 이미지보다 영상이 훨씬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수요를 더 가속할 겁니다. AI의 작업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AI 하나가 하나의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AI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작업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내놓는 방식으로 진화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처리해야 할 토큰의 양은 기존 대비 최대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쇼츠 같은 30초짜리 고화질 영상 생성이 보편화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에 필요한 처리 능력 수요는 지금보다 6.75배 더 늘어날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202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AI 반도체는 무조건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파는 사람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31년 만에 처음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나 금리 같은 거시 경제 변수는 이 거대한 구조적 흐름 앞에서는 작은 파도에 불과합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폭발합니다. 돈은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반도체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설비 투자, 즉 캐펙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4개 기업이 GPU를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쓰는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어떤 기업이 이 사이클의 진짜 주인공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패러다임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깎기 위해 쌓는다입니다. 반도체 기술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공정의 핵심은 증착이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라는 둥근 판 위에 회로 재료를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잘 쌓아 올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 분야의 절대 강자가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HBM 같은 칩이 인기죠. 디램을 수십 층씩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그 층들 사이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백만 개의 전기 통로, 즉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반도체가 2D 평면에서 3D 빌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3D 구조로 가면 그냥 잘 쌓는 것보다 쌓아 올린 구조물을 얼마나 더 정밀하고 미세하게 깎아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깎였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계층 및 검사 공정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시각 장비의 강자인 랩리서치가 증착의 왕인 어플라이드를 시가총액에서 이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역전이 아닙니다. 산업의 패권이 증착에서 시각과 검사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핵심 변화는 메모리의 맞춤형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는 쌀이나 밀가루처럼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범용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HBM은 다릅니다. 엔비디아, 구글, AWS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자기네 AI 칩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맞춤형 HBM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AMD와 손잡고 공동 개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메모리가 더 이상 범용 제품이 아니라 고객별로 사양이 달라지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격을 띠게 된 겁니다. 이건 메모리 반도체의 부가가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HBM 하나를 만드는 데는 기존 디램보다 약 3배나 많은 재료와 공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 디램을 만들 여력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AI 서버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 디램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결국 HBM 때문에 디램 시장 전체가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의 평택 5공장이나 용인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28년이 되어서야 겨우 해소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면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첫째, HBM 전쟁의 승자를 여전히 주목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점했지만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쟁 구도가 전체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겁니다. 둘째, 쌓는 회사보다 깎고 검사하는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겁니다. 셋째, 후공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칩을 다 만들고 나서 자르고 붙이고 포장하는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HBM처럼 칩을 쌓아 올리는 3D 패키징
기술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AI가 만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건 2, 3년짜리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산업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공급은 2028년까지 절대 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돈은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국내 반도체 주식 너무 많고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코덱스 AI 반도체 탑10만 보셔도 절반은 갑니다. 최근 반도체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눌림목이 왔을 때 보면 좋겠죠. 그리고 시각과 관련되어 제가 한 달 전에 종목을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복습해보세요. 그리고 반도체 불장 속에서 아직까지도 반도체 밸류체인이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친절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자료 올려두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으로도 더욱 가까워져 볼까 합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앞으로 공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7만 명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놨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고자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하트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하트 댓글 하나하나 모두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트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